라임 자산운용의 사기 펀드 판매 의혹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융 당국의 모니터링이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키웠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부 최용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우선 이 라임 자산운용 펀드 어떤 구조입니까?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 라임 자산운용이 발행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 채권이라든가 뭐 부동산 구조화 채권, 매출 채권 이런 곳에 투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자닌 채권에 이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금융 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기업 채권의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고 또 투자한 그런 투자자들도 이런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그런 집단 환매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라임 자산 운용사로부터 환매 요청도 많아지고 또 이를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다 마르다 보니까 투자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던 게 뭐냐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또 라임 자산 운용사 자체적인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임 혐의로 한번 피소된 적이 있었고요. 누가 피소됐습니까? 그 라임 자산 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배임 혐의로 예. 뭐 피소된 적이 있었고 또 라임 자산 운용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했었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고 또 편법 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돌려막았다라는 의혹도 제기돼 지금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즉 라임 자산 운용 사모펀드 사태는 시장 악화와 운용사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까 뭐 사기 펀드 판매 의혹이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안제 판매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그리고 누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라임 자산 운용사가 발행한 그 펀드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의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DLF 사태처럼 뭐 불안전 판매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은행들이 라임 사모펀드를 불안전 판매했다라는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뭐 이게 손실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제대로 설명 안 하고 가입시켰다. 또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였다. 또는 뭐 투자자 성향을 뭐 안정적인 그런 투자자 성향인데 뭐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자 성향으로 조작해서 상품을 가입시켰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투자자들은 그 법무법인 한누리와 광화를 통해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라임 사모펀드를 얼마나 판매를 한 겁니까? 네, 우선 은행의 판매 현황을 보면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7월 말 기준 그 라임 사모펀드 판매 잔액을 살펴보면 총 5조 7천억 원 중에서 약 2조 원이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제 35% 정도가 판매됐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1조 6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신한은행이 4,214억 원, 하나은행이 1,900억 원, 부산은행이 955억 원, 국민은행이 746억 원, 농협은행 597억 원 이런 순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불안전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많은 그 펀드를 판매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나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DLF 사태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또 문제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라임 사모펀드 판매 규모 이것이 일반적인 다른 사모펀드들하고 봤을 때 규모가 상당히 어느 정도 큰 겁니까? 이거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적지 않은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이상이라는 네, 평균 이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DLF 피해액보다는 상당히 또 많은 그 피해액으로 지금 금감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은행들 입장에서는 DLF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우선 판매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상품, 그 금융 상품에 대한 어떤 규제가 없을 뿐더러 또 단기 수익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품 펀드가 아무래도 좀 수익이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 예금 적금 외에도 뭐 금융 상품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을 좀 동원해서 수익률을 올리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런 상품이 많이 팔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은행도 뭐 얘기를 했고 KB도 있고 네, 하나은행도 있고. 근데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그냥 판매만 했을 뿐이다. 네, 대리 판매만 했을 뿐이고 우리는 이런 불법성을 몰랐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좀 빠져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은행들은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은행들은 뭐 당연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라임자산운용사가 발행한 펀드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 뿐이고 우리는 그거를 뭐 대리 판매했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라임자산운용사가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 임원인 몇 명이 우선 그 사기 혐의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도망간 상태고요. 금감원은 또 검찰 고발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은행들은 이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뿐 우리는 단순히 판매 대리만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은행은 지금 자기들도 불안전 판매로 엮여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단을 구성해서 펀드 실사를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DLF 문제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황이죠.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이 라임 펀드 사태 금융감독원에는 그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군요.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금감원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DLF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라임 사모펀드 사태도 터졌기 때문에 물론 이 라임 사모펀드도 뭐 그 DLF가 터지기 전에 이미 뭐 운용된 것이라서 지금 터진 것이기도 한데 네. 사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감독 방안이 마땅히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DLF나 이 라임 사모펀드 모두 그 일반 창구가 아닌 PB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 PB에 판매된 그 PB 창구를 검사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 미스터리 쇼핑이 뭐 대안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미스터리 쇼핑 같은 경우에는 감독 요원이 고객으로 위장해서 은행 창구를 점검하는 검사인데 이는 일반 창구에만 좀 쓰여질 뿐 PB에는 좀 활용하기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반쪽짜리 검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스터리 쇼핑. 수사로 말하게 되면 함정 수사나 유도 수사하고 유인 수사하고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PB에는 사용을 못 한다는 겁니까? 네, 우선 미스터리 쇼핑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뭐 아시겠지만 그 감독 요원이 고객으로 위장해서 뭐 상품을 투자해 보거나 아니면 뭐 상담해 보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PB 센터는 아무래도 기존 단골 고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 뭐 감독 요원이 위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또 이제 투자금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PB 센터는 아무래도 자산가가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최소 수억 원을 투자하는데 감독 요원이 고객으로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억 원을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또 무엇보다 금감원은 PB 영역을 검사하는데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B 영역이 아무래도 자산가들이 많이 활용하는 투자 센터이다 보니까 그 자산가들은 아무래도 자기 책임 하에 투자를 하다 보니 금감원이 개입하면 투자의 자유를 좀 막고 있다, 또는 뭐 저하시킨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금감원이 PB 센터는 좀 개입하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PB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PB 쪽에서 이 사고가 많이 나고 액수 피해도 많은데 일단은 그 PB 고객들이 소위 말하는 권력층이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박할 여지는 뭐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질문 한번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미스터리 쇼핑 그러면 일반 창구에서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일반 창구에서는 사실 예전에 한번 DLF의 문제점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DLF 사태가 지난해 8월에 터졌었는데 금감원은 이 미스터리 쇼핑으로 지난해 4월과 7월에 DLF 사태의 조짐을 먼저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스터리 쇼핑으로 DLF를 사전에 막지 못했던 이유는 은행들이 이제 금감원에 허위 보고를 했었는데 미스터리 쇼핑 결과가 금감원이 미스터리 쇼핑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은행들은 DLF가 터지기 전에 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을 했지만 은행들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막지 못하긴 했습니다. 예. 어쨌든 미스터리 쇼핑 같은 경우는 일반 창구에서는 충분히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으로 충분히 위장을 할 수 있고 또 투자와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창구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는 이제 약간 성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역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개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이 PB 이 투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나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일단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생기는 불이익이라든지 손해 같은 경우도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수사로 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가 요망이 되는군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대책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취재했을 때는 이제 금감원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PB를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적으로 이제 개입해서 뭐 자산가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일반 창구에서 이미 미스터리 쇼핑이나 많은 검사들이 행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투자자들은 어디서 투자하냐 이런 반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금융위 이제 금감원 이제 상위 기관인 이제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제 금감원의 그 미스터리 쇼핑이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뭐 제 개인한테 이제 얘기는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독 요원을 뭐 위장시키지 말고 진짜 PB 센터에 있는 자산가들을 한번 섭외를 해서 고객으로 위장해서 뭐 PB 센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하는 것도 좋고 또 미스터리 쇼핑뿐만 아니라 뭐 그 은행 자체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예. 좀 강구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답은 다 나온 상황 아닙니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계약법적인 그런 영역에서도 이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군요. 그런데 또 은행들이 또 이걸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글쎄요. 계속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고생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